예, 이번 역은 자율주행인데요. 테슬라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날이죠. 네. 테슬라가 나 테슬라야 하면서 주가가 10% 올랐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네. 혹자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하다 보니까 이 애널리스트가 워낙 낮게 테슬라 목표가를 낮췄다가 네. 자기가 제시한 가격 근처까지 떨어지니까 목표가를 팍 올리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슈퍼컴퓨터 얘기를 했다는 네. 얘기도 있는데 주목하고 있는 게 슈퍼컴퓨터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 강세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이 애널리스트가 이 자동차 쪽은 되게 유명하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표가를 $400로 지금 어저께 올랐어도 250, $60니까 거의 뭐 10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테슬라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이거 이름이 도조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약간 이제 일본을 좀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도치코인 그러게요. 또 좋아하고 또 도조 이게 뭐 약간 일본 일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스티브 그죠? 잡스도 좋아했고 그래서 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조 뜻 보면은 뭐 소장료로 바치는 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거 프로그램이 이제 그 구독 형식으로 나가니까 그런 건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일하는 게 지금은 이제 차량에 한해서 이제 차량의 카메라든지 라이다 센서를 통해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고 주행 보조해 주는 정도 역할이라면 그렇죠. 차 한 대 국한된 건데. 네, 구한된 건데 네. 앞으로는 이것이 차량들끼리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트워크로 가는 거죠.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 관할 어떻게 뭐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 역할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능이 어찌됐든 테슬라 기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도 보면 미국에서 보면은 충전기 관련해서 거의 테슬라가 이제 천하통일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로 규격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아마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걸 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의 값어치가 상당히 뭐 한 5천억 달러 이상 그 커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테슬라가 현재 싸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리포트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얼마 전에 이제 3단계 네. 자율주행 뭐 80km로 80km. 네, 시연했다고 하고 국내외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밸류 체인들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뭐 퓨런티어 같은 게 오른 게 그런 거지. 카메라도 있고 뭐 반도체 칩도 있을 거고 네. 네트워크도 있고 또 그런 슈퍼컴퓨터면 반도체도 들어가야 네. 되고 그렇죠? 그 밸류 체인을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 제가 지금 간단하게 도식을 보내드렸는데 네. 뭐 완성차 단계가 있고 그리고 판단 기술, 뭐 위치, 뭐 주행 환경, 뭐 인터랙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제 그 판단 기술 쪽 이게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이고 또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네. 구간이 그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그 주행 환경 인식이죠. 이건 이제 카메라든지 그렇죠. 라이다, 뭐 라이다가 뭔 차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그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계속 커질 거예요. 뭐 특히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 자체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전 세계 규모가 한 500조인데 뭐 2028년 되면 한 880조. 이건 뭐 이게 집계하는 데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 뭐 1000조 이상 된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로 가게 된다면 반도체 수요가 좀 급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뭐 한 200~300개 정도밖에 안 쓰이지만 그 전기차로 가게 된다면 그 반도체가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필요하고 자율주행이 탑재가 된다면 2000개 이상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만 하더라도 2020년 기준으로 380억 달러 전 세계 규모가 그런데 앞으로 2026년에는 676억 달러로 급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행보를 보시면은 현대차하고 2025년부터 출시하는 2세대 전기차에 삼성전자 반도체를
엑시노스 시리즈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급하기로 했던 계약 얘기가 있었고 테슬라도 다음 모델 버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를 적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그 소식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 쪽이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카메라 쪽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퓨런티어가 상한가를 가게 된 거는 그 차량용 카메라 검사 장비를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이슈가 됐었고 오늘도 이슈가 되면서 상승했다 생각하고 있고 레이더의 좀 차이점은 레이더는 사물을 좀 인식하거나 하는 거고 라이다는 거리를 인식하는 건가요? 제 앞뒤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또 카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카메라는 아예 형체를 인식하는데 카메라의 단점은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인식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라이다가 조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주도하는 건 주로 미국 기업이고 최근에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스마트 레이더인가 새로 상장한 기업이 있어요. 예. 그 회사가 이제 조금 이제 라이다 쪽은 레이더인가요? 그쪽 관련해서 조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목하고 있지 않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레이더 쪽이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는데요. 보면 퓨런티어는 상한가를 갔는데 텔레칩스도 약세로 마감했고 현대오토에보는 14%가 빠졌어요. 뭔 일이래, 그죠? 근데 그동안 좀 올랐던 거, 그죠? 반영한 걸 텐데, 특별히 그러면 퓨런티어나 이런 카메라 쪽이 먼저 좀 오늘 부각을 받은 건가요? 퓨런티어 상한가 간 게? 좀 뒤늦게 부각을 받은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현대차가 그 레벨 3 자율주행을 시스템을 지금 EV9에 탑재를 했는데,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고속도로에서 80km 주행 가능한 이제 자율주행을 선보인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카메라는 좀 움직이다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가다가 이제 애플 이슈가 터지면서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그 공무원들 공기업에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애플이 급락이 나오면서 카메라가 하락을 하면서 못 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뒤늦게 좀 반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퓨런티어는 일단은 고점을 돌파하면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보는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한 2주 사이에 주가가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으니까요. 제가 현대오토에보는 이 시간에서도 뭐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저는 여전히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은 좀 클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건 현대차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 시장을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관심주를 계속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현대오토에버. 네, 그래서 거기다가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 그 지분이 4%, 5%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충분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는 것이지 추가적인 룸은 항상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렇지 하루에 이런 대형주를 하루에 14%를 빼버려요. 오늘 아침 고점 대비해서는 22%. 와,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에 대량거래 실리면 사실은 하루 이틀은 쉽지 않은데 최소한 한 달 가까이는 좀 근데 이제 오른 거 감만해서 조정이고 괜찮게 보신다는 거고 현대오토 또 관심주는요. 또 넥스트 칩이라는 거는 자율주행 이제 2, 그러니까 3 전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하고 있고 그전에도 한 번 또 말씀드렸는데 코아시아는 이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할 때 조금 협업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은 지난번에 현대차 얘기 나왔을 때도 그날 급등했지만 사실은 연속성을 가지고 다음 날 사실 가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이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나오는 거죠. 핵심적인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유창희 본부장님과 오늘 두 개역을 자율주행역까지 함께 이동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